실제 저희 매장에서 애들도 다 쓰는 겁니다. 쉽게 설명을 하면 왜 싸겠어? 근데 이거 왜 비싸게 싸? 기아랑 열 잡는 거를 이제는 제품에 의존을 안 하셔도 되고 테크닉으로 이제 무조건 기술력으로 들어가는 건데, 그래서 호일을 할 때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전체 탈색할 때는 굳이 호일은 이제 안 쓰죠 아예. 결국은 컬러리스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과 견문이 많이 넓고 많이 증명된 사람들이 교육을 오면서 우리도 변한 거잖아. 선생님들 기아랑 열 잡는 거를 이제는 제품에 의존을 안 하셔도 되고 테크닉으로 이제 무조건 기술력으로 들어가는 건데, 예전에 저도 뭐 교육을 할 때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다 뭉쳐놨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열이 많이 쌓이고 기아가 많이 날 확률이 많아서, 보시다시피 뭐 태진쌤도 그렇고 지금 이로쌤도 그렇고 다 테크닉을 좀 어느 정도 코밍을 많이 하잖아요. 이렇게 되면 이게 열이 계속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기아가 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탈색약을 쓰든 기아는 안 날 수 있습니다. 비싼 걸 쓰든 싼 걸 쓰든 9%를 쓰든 6%를 쓰든 12%를 쓰든. 건강모라서 12%로 시작하시는 맞아요. 너무 좋은 질문인데, 이런 분들 오면 이제 12를 쓰는데 거의 요즘은 저도 이런 분이 없기 때문에 9% 아니면 6% 많이 씁니다. 그래서 건강모는 12% 써도 괜찮다는 주의입니다. 첫 방은. 두 번째 때는 이제 좀 더 보면서 이제 9% 쓸지 12% 쓸지 보겠지만, 첫 번째는 12% 해도 괜찮습니다. 테크닉으로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. 혹시 테크닉이 중요한 거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얇게 바르는 거? 그렇진 않고요. 지금처럼 이제 이 코밍 작업을, 저도 예전에는 막 교육이나 받으면은 코밍 많이 하면은 뭐 상한다 하는데, 이제 저도 뭐 배우면서 느낀 건데, 코밍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열감을 이제 잡으면은 15분, 20분 이내로만 열감을 잡으면은 기아라는 거는 뜨지 않기 때문에, 여기를 막 덜 바르고 이런다기보다는 똑같은 도포량으로 가되 어디는 너무 많이 뭉쳐있거나 어디는 너무 적게 발리는 것보다는 균일한 도포량이 가는 게 이제 테크닉적으로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코밍 단계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뿌리는 웬만하면은 닿으면 안 됩니다. 맞아요. 두피가 닿으면 안 된다는 거죠?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밍으로 해서 열감 잡고 모발은 안 상해도 두피는 확실히 진물이나 이런 게 6%나 3% 썼는 것보다 많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서 두피 쪽은 최대한 발리면 안 되게끔 하시는 게 중요해요. 빗질을 해서 열감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? 빗질을 하는 순간 제가 생각할 때는 탈색을 처음에 발랐을 때 이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한 15분, 20분 동안 빗질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빗질을 하는 순간에 이제 뭔가 그 공기감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냥 우리가 이거 딱 놔두면 여긴 계속 쌓이니까 이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빗질로 이거를 전체적인 도포량과 균일함과 테니스님 방금 말한 것처럼 공기감이나 전체적인 열을 좀 차단하는 테크닉이라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은, 선생님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어떤 약을 쓰더라도 열이 안 날 겁니다. 이게 모발이 뭉치면 열이 잘 발생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빗질을 하면 이게 공간에 산소가 이제 주입이 되기 때문에 열 발생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열을 빼준다라는 느낌으로 빗질을 하는 거예요. 모질이 얇은 분들도 코밍 작업을 많이 해도 괜찮을까요? 괜찮습니다, 선생님들. 그러니까 막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. 이거 힘 너무 텐션감 말고요. 그냥 진짜 가볍게 이 약을 좀 펴바른다는 느낌으로만 하시면은, 지금 이 고객님도 모질 얇거든요. 얇아요. 예, 이게 두껍진 않아요, 고객님도. 그러니까 이게 탈색은요, 이 제품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탈색에서 기화 현상은 당연한 거예요. 기화 현상은 당연한 건데 그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이제 과손상이 일어날 수 있죠. 그래서 탈색을 잘하려면은 그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불과 1, 2년 전에 일본식 많이 했죠. 왜냐면 호일 작업하고 랩 처리하고, 근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을 때 발열 때문에 이제 잘 되는 건데, 그게 장점은 잘 빠져요. 근데 단점은 얼룩이 잘 져요. 그래서 호일을 할 때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전체 탈색할 때는 굳이 호일은 이제 안 쓰죠 아예. 그런 발열감을 억지로 생성을 해서 고객님들의 그 손상도를 입히면서 뭔가 모발을 가져가고 싶지 않아서 요즘은 호일을 안 씁니다 아예. 산화제 쓰기 조절 방법에 팁이 있어요. 건강모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했다 12% 9% 써도 됩니다. 저도 예전에 막 쓰지 말라 했잖아요. 제가 멍청했던 거죠. 그러니까 뭐든지 선생님들 정답이 없어요. 그냥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그냥 선생님들 살로크에 맞는 걸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, 분명히 저도 쓰지 말라 했어요. 유튜브에도 그렇게 박제가 돼 있으니까 9% 쓰지 말라고. 그리고 안 지우세요? 안 줘야지. 왜냐면 거짓말하 당신은 그랬으니까. 그때는 내가 그랬으니까. 그래서 지금도 뭐 그게 뭐 잘못됐다 생각을 하진 않죠. 근데 지금은 저도 9% 많이 쓰라고 합니다. 안 상하더라고, 테크닉으로 하면은.
실제 저희 매장에서 애들도 다 쓰는 겁니다. 이것도 싸고요. 이것도 싸요. 근데 제가 이것만 쓰냐? 그것도 아니에요. 비블리치도 쓰고 아리미노도 쓰고 나프라도 씁니다. 그러면은 이게 특징들이 뭐냐? 이게 약하잖아요. 이건 세단 말이죠. 근데 선생님들이 이 살로크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, 그럼 당연히 이걸 써야겠죠. 대신 저는 산화제를 높은 걸 쓰라고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이유는 어찌됐든 일제가 약하니까 뚫고 들어가는 힘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. 이것도 실제로 싸요. 그래서 저희 애들도 이거 많이 쓰거든요. 6%, 9%, 12% 이렇게 3개 있어요. 3%도 있고 1%도 있고 다 있어요. 저기 반야들은 다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,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끌어올려야 된다, 그럼 이제 아리미노나 비블리치를 파워로 올리겠죠. 그렇게 해서 9%를 써도 되고,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는 훨씬 더 리프트가 빠르니까 살로크 속도는 빨라지겠죠.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조건 막 이걸 써야 된다, 이걸 써야 된다, 이게 없다는 거예요. 왜냐면 제품들의 특징들이 다 다른데 왜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응용을 하려 하냐 이거죠. 고객님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모질도 다르고 이력이 다를 텐데, 그러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 결과도 분명히 다를 건데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. 쉽게 설명을 하면 왜 싸겠어? 그만큼 이런 탈색력의 성분이 약하니까 싼 거야, 원가 자체가. 근데 이건 왜 비싸겠어? 아무리 일본 거라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이건 비싸요. 결국은 탈색력의 차이인데, 그럼 잘 봐요. 이게 싸, 저렴해. 6%를 써. 어떤 6%를 써든 이건 잘 안 올라가. 레벨 차트 한 번 하면 뭐 얼마 올라가 있어요? 한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겠죠. 근데 일제가 좀 더 세면은 1레벨씩은 더 올라가겠죠.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게 세. 그럼 이거 6%를 써. 그럼 이제 그래도 이것보단 잘 빠지겠죠. 이것보단. 이건 약하니까. 근데 내가 테크닉이 너무 좋아. 테크닉도 너무 좋고 발열감 다 컨트롤할 수 있어. 그럼 아리밍이랑 C4를 써도 진짜 막말로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적재적소에 쓰는 거예요, 살로마크에. 근데 나는 뭐 이제 그건 선택사항이니까 내가 뭘 이걸 사라 저걸 사라 할 수는 없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 파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. 예를 들면 나나 태신이 형 스타일은 살로마크는 쉽고 빠르게 빨리 끝내야 된다는 주의예요. 그래서 저도 실제로 3-4시간 안에 끝내는 거고, 그럴 때는 이런 약재는 필요하다는 거죠. 왜냐? 빨리 끝나야 고객님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. 근데 나의 살로마크 스타일은 그게 안 돼. 테크닉적으로도 느리고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. 그럼 이제 저렴한 걸로 가고 뭐 6%를 써도 되고 6%를 쓰고 이제 뭐 호일 작업을 해도 되는 거고.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. 선생님들 호일을 쓰냐 호일 안 쓰냐 그것도 정답이 없고, 이걸 왜 싼 걸 쓰고 왜 비싼 걸 쓰고 그것도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.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이렇게 다 사라. 저도 그렇게 말 안 해요. 왜냐? 자기들한테 맞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자기들한테 맞는 살로마크랑 객단가가 있을 거고 고객님들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른데, 당연히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비싸면 못 하잖아요. 그럼 이제 당연히 선생님 말대로 이제 선생님들도 저렴한 게 가고 조금 더 객단가를 맞춰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, 그렇진 않아, 나는 좀 고급 살롱이고 선생님들이 나는 머리는 무조건 잘라야 돼, 가격 상관없어,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제품 빨이 있어야 되는 게 저의 주인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, 요즘은 뭐 3%를 쓰든 6%를 쓰든 9%를 쓰든 12%를 쓰든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. 그 다음 제품도 마찬가지로 10,000원대를 쓰든 20,000원대를 쓰든 30,000원대를 쓰든 40,000원대를 쓰든 이건 본인들 선택이라는 거지. 근데 나의 살로마크가 어떤 쪽이 더 맞냐 이거를 잘 고려를 해서 제품도 본인들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잘 선택을 해서 충분히 이 저렴한 약으로도 할 수는 있고, 근데 난 시간 더 빨리 땡기고 싶다? 그럼 이제 좋은 약으로 해서 6%를 써도 금방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의 살로마크가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. 오워시 트리트먼트에 실리콘 성분이 있는데 그게 얼룩에는 영향이 없어요. 무조건 있어요. 노원씨 진짜 쓰지 마세요. 아니 이건 진짜 고객님들한테 노원씨 쓰라고 하면 안 돼. 노원씨 개념이 요즘은 너무 많은데 셀프 케라틴도 너무 많고, 근데 그거 쓰면 진짜 머리 안 빠져. 얼룩 많이 져요.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유독 심한 브랜드들이 있는데, 그게 저희도 뭐 그거를 막 하나하나 다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애초에 고객님들한테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.
제가 뭐 12%로 했는데 진짜 한 적절하게 탈색을 하면은 그게 건강하게 되는 거고, 조금이라도 오버 타임이 되면은 손상이 많죠. 그리고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죠.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때는 낮은 산화제로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좀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6%를 마스터를 하시면은 9% 12% 올라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, 내가 아직 6%에 대한 개념 좀 부족한 상태인데도 9%를 가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6%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좀 답답해, 뭔가 이제 좀 더 잘하고 싶어 라는 그게 생겼을 때 저는 9%를 권장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보통 손상모는 복구할 때 엉킴이 있는데 선생님들 지금 할 때는 엉킴이 없어 보여서 혹시 팁이 있어요? 젖은 상태로 하면은 손상모도 잘 안 엉킬 텐데요. 마른 상태에서 하면 선생님들 조금 더 코밍이 안 될 거예요. 젖은 상태에서 하면 코밍이 좀 잘 될 겁니다. 마른 특히 탈색 한번 하고 마른 상태에서 하는 거 완전 최악입니다. 밑질이 아예 안 돼요.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의 정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확실하지 않은 건 선생님들 그냥 믿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거야. 우리가 그동안 그냥 보고 배웠던 것들이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. 우리 말도 정답이 아닌 것처럼.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을 약간 넓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색약을 왜 30분을 보면은 더 안 올라가냐 얘처럼 뭐가 있을까? 우리가 막 보고 배웠던 탈색은 뭐 무조건 마른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. 뭐 그런 거. 그리고 3%만 써야 된다. 파스텔에서 톤 다운하면 1%나 2%나 이런 거 쓰라 했잖아.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. 페이퍼 뿌리 탈색도 들어온 지 솔직히 뭐 2년도 안 됐잖아.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죠. 그게 이제 일본 애들 영향도 많았고, 결국은 컬러리스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과 견문이 많이 넓고 많이 증명된 사람들이 교육을 오면서 우리도 변한 거잖아.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뭔가 정해진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어려우니까.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은 끝났고 전체 이제 버진모 기준에서 한 18레벨 이상을 만드는 컨텐츠를 했는데, 선생님들한테 뭔가 산화제에 대한 용도와 탈색제 저가 고가 이거의 차이점을 좀 알려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라이브 인스타를 진행을 했었는데, 이제 예전 유튜브 영상에서는 뭐 호일 작업도 많이 하고 막 랩 처리를 했는데, 이번에는 또 저는 프로세스가 또 바뀌어서 이제 첫 번째는 9% 사용하고 저가 탈색약 쓰고도 이제 원터치로 가고, 그다음 뭐 1시간 넘게 방치한 다음에 헹구고 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프로세스도 또 9% 12%로 이용을 해서 했고, 마지막 세 번째까지도 프로세스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약제를 변경을 하면서 고객님의 이제 니즈와 그 베이스와 모발을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많이 했죠. 테크닉적으로 약제보다 테크닉이 더 중요하다. 그 다음이 약제에 조금 더 첨가가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의 취지를 더 강조를 해서 라이브 방송을 잘 마무리했습니다. 컬러 베스타 지금까지 깔살롱 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